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스네쌤의 거꾸로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지난 시간에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죠. 끓는 점은 물질이 끓으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의미했고요.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달랐어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은 왜 물질마다 다르고 또 끓는 점에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네, 물질마다 그 입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요. 그 인력이 물질마다 다른데요. 물인 경우에는 인력이 식용유에 비해서는 인력이 작아요. 인력이 작으면 조금 더 열을 가하면 인력이 잘 끊어지겠죠. 그래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게 되고요. 식용유는 더 많은 열을 가해야지 인력이 끊어져요. 그래서 200도씨에서 식용유는 끓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마다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물질인 경우에 양을 다르게 하면 끓는 점이 같았나요? 네. 같은 물질인 경우는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항상 같았어요. 단 끓기 시작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그러면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었죠? 네, 정답입니다. 네, 압력이었어요.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압력밥솥에서는 끓는 점이 높아지고, 감압장치를 통해서 압력을 낮추어주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세 번째, 물질이 녹거나 어는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졸린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부터 굉장히 지혜롭고 되게 뛰어난 그런 과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 금속 활자 인쇄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대요. 고려시대에 제작한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책인데요. 줄여서 직지라고도 부르는데 그 직지라는 책이 금속 활자로 찍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 금속 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책이 보존되고 있는 나라도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된 책을 가지고 있대요. 물론 독일이 그 보급률이 굉장히 좋았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금속 활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진흙 같은 그런 물렁물렁한 점토와 같은 그런 물질을 그 거푸집으로 사용해서 쇳물을 부어서 이 쇳물이 굳으면 이 거푸집을 망치로 부셔서 이렇게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책을 찍어낸 거죠. 이거 말고도 임금님이 사용했던 도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죠. 임금님이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사용되는 그런 도장으로서 만들었던 건데요. 보통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지금도 대한민국 국세가 있어요. 이거는 금을 직접 쪼개서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밀랍 같은 좀 비교적 무른 어떤 물질에 모양을 떠서 그 모양 속에다가 쇳물을 부어요. 여기서는 이제 순금 액체를 붓겠죠. 그리고 순금을 굳히고 나서 이 겉에 있는 밀랍을 뭐 깨거나 아니면 가열시켜서 녹여서 이렇게 국세를 만든다고 해요. 왜 직접적으로 금속을 조각하지 않고 이렇게 거푸집에다 쇳물을 부어서 만들까요? 금속은 단단하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모양을 내기가 어렵죠. 하지만 밀랍 같은 이 무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양을 조절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쇳물이 액체였다가 고체로 바뀌었어요. 이때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또 고체 물질을 녹여요. 가열을 해서 지금 밀랍을 녹였어요. 그 녹일 때의 온도 변화는 어떠할까요? 또한 물질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교과서에서는 팔미트산과 로르산이 녹는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팔미트산과 로르산은 다 생소한 용어죠. 둘 다 산이 들어가니까 이건 지방산의 일종인 것 같아요. 팔미트산은 플라스틱이나 비누, 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쓰이는 그런 지방산이고요. 로르산은 코코넛 기름이나 야자유에 들어있는 그런 기름이래요. 이것을 고체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자사발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고요. 아주 얇은 모세관을 4개를 준비해요. 모세관은 끝에 막혀 있고요. 한쪽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려 있는 쪽에다가 이 가루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달리해서 넣을 거예요. 팔미트산 1cm 넣고, 팔미트산 2cm 넣고, 그 다음에 로르산 1cm 넣고, 로르산 2cm 넣고, 이렇게 총 4개의 모세관에다가 이렇게 양을 달리한 각각의 물질을 넣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잘 집어넣은 다음에 온도계에다가 이 4개의 모세관을 막힌 쪽이 아래로 가게 해서 온도계 끝에 온도를 잴 수 있게 이렇게 붙여요. 붙이고 물 중탕을 시킵니다. 지금은 아직 녹지 않은 고체의 가루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죠. 열을 가해서 이것을 녹이면 물의 대류에 의해서 녹겠죠? 녹으면 투명하게 변해요. 즉 액체로 바뀝니다. 투명하게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체가 액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를 재죠. 고체 물질이 즉 녹는 거죠. 그래서 고체 물질의 녹는 온도인 녹는 점을 재고 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체 물질의 녹는 온도는 다르게 나타나요. 잠깐 보면요. 팔미트산은 63도에서 녹기 시작했고요. 로르산은 45도씨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양이 달리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늦게 녹겠지만 팔미트산은 항상 63도, 로르산은 항상 45도씨에서 녹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체 물질이 녹는 온도인 녹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는 점이라는 것은 녹는 점에 대한 반대 관점이에요. 고체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 때 그때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녹는 점이라면 액체 물질의 열을 빼앗아서 액체를 고체로 만들 때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프로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가열 시간이고요. 여기는 온도입니다. 네. 팔미트산을 고체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는 우리가 이때는 녹는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액체 팔미트산을 이번엔 액체 팔미트산을 온도를 낮추어서 다시 고체로 만들어요. 고체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를 재면 똑같이 팔미트산을 녹는 점과 같은 온도가 나와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은 개념이에요. 관점만 다른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요. 금속인 경우에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네, 기체인 경우에 녹는 점은 매우 낮습니다. 자, 물질마다 왜 이렇게 녹는 점이 다를까요? 끓는 점에서도 말했듯이 물질마다 인력이 달라요. 물질의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강하면 그만큼 녹는 점이 높아지고요. 인력이 약하면 녹는 점이 낮아지죠. 따라서 녹는 점은 물질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과 녹는 점의 관계를 보면 그 물질이 특정 온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로 있는 물질은 보통 기체로 존재하게 돼요. 이미 끓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끓여서 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체 상태를 유지하고요.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 있는 물체는 대부분 고체 물질을 나타내게 돼요. 금속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녹는 점이 높았죠. 우리는 지금 25도씨 정도에서 살고 있는데 금속은 녹는 점이 몇 천도가 돼요. 그래서 25도씨에서의 금속들은 대부분 고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온도를 갖는 물체들은 대부분 액체를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상온 25도씨에서 각각의 물체가 고체, 액체, 기체를 나타낼 때 그것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물체를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았을 때 그때의 온도를 측정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면 가열곡선, 냉각곡선을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얼음을 준비해요. 얼음을 준비해서 얼음에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얼음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겠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 얼음이 물과 공존하는 상태가 돼요. 즉 얼음이 녹아요. 녹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죠. 네,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가 녹는 점이죠. 물의 경우는 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가 바로 융의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녹아서 물이 되면 물은 다시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열을 흡수해서 고체 물질이 액체 물질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곡선을 가열곡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물을 온도를 낮추어서 점점 냉각을 시키면 이러한 또 냉각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물의 온도를 낮추면 물은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다가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해요. 이때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물과 얼음이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 얼어버리면 다시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물의 어는 점은 그래서 0도입니다.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융해나 응고 같은 상태 변화 시에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네, 공급된 열 혹은 빼앗은 열이 상태 변화하는 데만 쓰였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퀴즈를 2개 내줄게요. 이 퀴즈를 다음 수업 시간 전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질문판에 붙여주세요. 그 친구에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물질의 온도가 다음과 같아요. 녹는 점보다 낮을 때, 끓는 점보다 높을 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일 때 각각 그 물질의 상태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로르산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양을 달리해서 3g과 6g 이렇게 양을 달리해서 가열 냉각 곡선을 그렸습니다. 어느 점과 녹는 점이 얼마인지 포스트잇에 적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